자, 부채는 우선 자산의 채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했죠. 그게 채권이야. 여기에 채권에 뭐가 있냐면 외상 매출금이 있다 그랬어요. 이 외상 매출 뭐예요? 재고 자산을 팔고 외상일 때 어음을 받았으면 받으럼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래서 얘네들을 재고 자산을 파는 걸 매출이라고 그랬잖아요. 매출할 때 발생된 채권이다. 그래서 얘를 매출 채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매출할 때 발생된 채권이다? 매출 채권이야. 그럼 우리가 상품을 매입을 할 때는 뭐라면 매입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매입. 상품을 팔았을 때 매출, 매입할 때 사왔다 그러면 매입할 때 매입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외상으로 매입했으면 외상 매입금이야. 상품을 외상,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그러니까 상품, 제품, 원재료를 매입할 때 외상을 했다? 외상 매입금입니다. 상품, 제품, 원재료를 매입하고서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때 증서를 써줬다? 그럼 지급어음이야. 그래서 얘는 뭐라면 어음을 발행한다라고 해. 발행이란 말은 뭐냐면 써서 줬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회계상에 어음을 발행한다 또는 주식을 발행한다 이렇게 발행하는 말, 사채를 발행한다 발행한다는 말이 나오면 얘는 항상 나간 거니까 대변에 나타나는 거예요. 발행한다 그러면 감소한 거니까 증가한 거야. 부채가 증가한다 또는 자본이 증가한다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죠. 증가. 부채가 증가하는 거죠. 부채가 증가하니까 대변에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 거래에 팔려서 대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상품, 제품, 원재료가 아닌 거 이제 기타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게 있어요? 비품, 건물, 차량, 망고, 기계장치, 토지 이런 것들 있죠. 소모품 이런 것들을 팔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걔는 뭐 한다 그랬어? 매각한다 그랬죠. 그래서 외상으로 했다. 어음으로 받았다. 그러면 미수금이라고 해요. 미수금. 미수금입니다. 그럼 그 미수금의 반대가 뭐냐면 미지급금이야. 그 상품, 제품, 원재료가 아닌 자산들을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 그걸 구입한다고 한다 우리가. 구입한다. 구입하면 매입이란 말을 쓰질 않아요. 구입한다. 구입하고 외상.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외상으로 하다. 그럼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1년 이내에 빌려주는 돈이다 이 돈. 빌려준 돈. 1년 이내에 받기로 하고 빌려준 돈. 단기 대여금이야. 그럼 빌려온 돈. 갚아야죠. 빌려온 돈을 뭐라면 차익이라고 해요. 차익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1년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단기 차익금이야. 자, 우리 요거를 갖다가 외상매출, 외상매입금, 그 다음 받으럼, 지급어음 서로 반대되는 거죠. 얘네들을 매출채권, 그럼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 매입채무라고 그래요. 매입채무. 매출채권의 종류, 매입채무의 종류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란 건 뭐야? 자꾸 여러 번 봐야 돼. 일부러 갖다 뭐 외울 필요 없고 자꾸만 여러 번 읽고 보고 쓰고 잊어버리면 또 보고 그러다 보면 외우시는 거죠. 그 다음 계약금을 지급한다를 뭐라 그랬죠? 우리가 선급금이라서 선급금. 먼저 지급한 돈이다. 먼저 지급한 돈이다. 요건 뭐라 그랬죠? 이게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선급금. 그럼 받으면 먼저 받은 돈이다. 선수금이다. 선수금이다. 그러니까 이게 채무야. 이게 채무의 종류예요. 다시 말하면 얘가 뭐냐? 이게 부채야. 부채가 뭐야? 채무. 소위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죠? 우리가 빚졌다 그러죠. 빚졌다 그러죠. 빚 이거 어떨 거야? 갚아야 할 거잖아요. 갚아야 할 거야. 떼먹으면 안 되죠. 갚아야 할 의무. 그게 빚이다. 그 다음에 자본이죠. 자본. 자본은 순재산을 자본이라고 해요. 순재산을 자본이라는데 순재산이라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내 전재산이 있어. 이게 전재산이야. 나의 전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이 전재산 중에는 남한테 빌려온, 즉 이게 전재산. 근데 남한테 빌려온 게 있어. 그 빌려온 걸 뭐라면 부채라고 해. 이게 소위 말하면 타인 재산이야. 타인 재산, 타인 자본. 그럼 부채를 빼준 게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 얘가 순재산이야. 순재산. 그러니까 이게 타인 재산이에요. 타인 재산.
알았죠? 타인 재산을 자본이란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전체, 타인 자본, 그 다음에 순수한 재산을 갖다가 자본이란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은 차대별이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이런 모양을 갖다가 우리가 재무상태표라고 그랬죠. 재무상태표란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는 거, 손익계산서에 기록되어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거래입 요소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왜? 애초에 약속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약속한 대로 갖다 기록을 해주고, 또 하나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수익과 비용은 원래 있는 쪽에 적기로 약속을 했고, 얘네들은 증가감소를 갖다가 만들어낸 거예요. 차변 대변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사실 비용과 수익도 마찬가지로 발생이 있으면 소멸이 있고, 수익도 마찬가지로 발생이 있으면 소멸이 있는데, 그 소멸하는 경우는 결산 때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의 신요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래의 신요소는 이론상으로 발생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8가지 요소만 여러분들이 알고 지내시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 2가지는 자연스럽게 결산 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산부채 자본 설명을 드렸습니다.